추수가 한창인 가을 들녘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천수만 A지구에 있는 가지수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층 낚시 기법 중 바닥층을 노리는 속고지리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층 낚시 또는 중층 낚시는 채비를 중층에 띄워서 하는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대부분 띄워서 합니다. 띄워서 하는데 이렇게 자연 수로라든지 또 저수지에 갔을 때는 수심이 1m 내외로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채비를 띄우는 것보다는 떡밥을 바닥에 안 치는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전층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채비를 바닥에 내리는 속고지리 또는 슬로프 낚시를 많이 구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속고지리나 슬로프가 결국은 내림 낚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림 낚시 같은 경우는 대만을 통해서 들어왔고 중층 낚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유입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별개의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고지리 이꼬로 슬로프이고 슬로프 이꼬로 내림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림 낚시 또 그 속고지리 낚시를 해볼 건데, 지금 대충 대편성을 했기 때문에 떡밥을 개고 그 다음에 찌맞춤을 다시 정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전층 낚시지만 미끼를 바닥에 내리는 그런 속고지리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바닥 낚시, 올림 낚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미끼 배합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내림 낚시나 전층 낚시는 밥을 일제 떡밥 위주로 또 가벼운 떡밥 위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어종이 같고 공략층이 같다라고 하면, 미끼를 바닥에 내리는 낚시라고 하면 올림 낚시에서 쓰던 그런 미끼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질용 미끼는 제가 바닥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다이와그루텐 3가지를 섞는 다이와그루텐 3합, 요거를 입질용 미끼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집어제는 보통 노지 나왔을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요 신장떡밥에 어분을 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질용 미끼는 요 3가지를 섞을 건데, 제가 최근에 주로 사용하는 다이와그루텐 3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를 섞을 건데, 숭굴루 속고, 오사츠 그루텐, 키메 그루텐 요 3가지를 100cc를 넣고 물을 125cc를 넣는 방식으로 배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숭굴루 속고를,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50cc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츠 그루텐과 키메 그루텐을 25cc씩을 넣어서 총 100cc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은 지금 100cc가 제품이 100cc가 들어갔는데 물은 100cc보다 25%가 더 많은 125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cc와 25cc를 한 컵씩 넣겠습니다. 자, 125cc를 넣고 빠르게 저어서 물만 완전히 섞이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집어제를 배합을 해볼 건데, 여기는 그 자연 수로이고 주로 토종붕어와 떡붕어가 같이 낚이기 때문에 바닥 낚시에서 사용하는 거와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떡밥하고 신장떡밥을 베이스로 신장떡밥, 그 다음에 어분, 그 다음에 잘 풀어지게 보리를 섞어 보겠습니다. 신장떡밥에 어분을 섞는 이유는 집어력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보리를 섞는 이유는 풀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500cc를 섞을 건데, 신장떡밥 200cc에 2컵에 어분 200cc, 그 다음에 보리 100cc, 그래서 총 500cc를 섞고, 제가 바닥 낚시 할 때에는 약 2.5대 1 배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500cc에 물을 200cc를 넣는데, 이 내림 낚시, 속고지리 낚시 할 때는 좀 풀림이, 왜냐하면 템포가 빠른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림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배합만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물을 더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물을 200cc가 아니라 250cc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500cc에 물 250cc, 그래서 약 2대 1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떡밥을
100cc컵으로 2컵 200cc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분, 저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쿠아텍을 해보겠습니다. 아쿠아텍도 역시 똑같이 100cc로 2컵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풀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리는 100cc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섞이도록 저어주고 물을 250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cc 컵으로 하나, 둘, 50cc 컵으로 하나. 이것도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쓰시는 것보다 바닥 낚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질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 템포를 빠른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분은 똑같이 배합을 하되 물 배합량은 조금 더 10%에서 20% 정도 더 누진다 생각하시면 내림 낚시는 풀림이 좋고 또 입질용 미끼를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촉촉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갰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찌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 측정하고 슬로프를 조정을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찌맞춤을 할 때 대부분 대충 수심을 아는 경우에는 대충 수심을 잡아서 채비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띄워놓고 이제 찌맞춤을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온 곳에서 특히나 이렇게 목줄을 길게 쓰는 내림이나 중축 낚시에서는 이 바늘이 바닥에 수심을 정확히 모르면 바늘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도 찌맞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찌맞춤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바닥 낚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대충 수심을 파악을 하고 채비를 띄워서 찌맞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심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은 보통 본인이 쓰시는 수심 측정 고무, 요거는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수심 측정 고무를 바늘에 달든지, 정 이게 없을 때는 편납을 조금 달든지, 또는 이 집어제, 비중이 무거운 집어제를 깡깡하게 달아서 이렇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달아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심을 측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아서 던져봐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목 정도가 나왔는데 찌탑이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채비가 바닥에 닿은 거니까 찌를 더 내려 보십시오. 7목 나왔던 거를 찌를 내려서 던지니까 찌가 잠수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중간 정도 상태를 올리면 아마 한 2, 3목 정도가 노출이 될 겁니다. 자, 지금 3목 정도가 나왔는데, 저렇게 3목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채비는 바닥에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게 대략적인 수심입니다. 자, 저런 상태에서 바닥 낚시 하듯이 찌맞춤은 반드시 채비를 띄워놓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2, 30cm, 많게는 4, 50cm, 수심이 깊다면 4, 50cm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다시 던져서 찌맞춤을 하면 됩니다. 물론 찌맞춤을 할 때는 지금은 이거 채비를 수심 측정하기 위해서 수심 측정 고무를 달았는데, 수심 측정 고무를 빼고 빈 바늘 상태로, 바늘 없이 무바늘 상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늘 크기를 바꿨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찌를 처음 쓰는 경우에 바늘이 몇 목 정도를 먹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바늘 찌맞춤을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두 바늘을 단 상태로 하는 빈 바늘 찌맞춤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찌를 다른 곳에서 하던 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찌맞춤이 됐습니다. 지금 7목 정도에 맞췄는데, 저렇게 실제로 수조에서 맞췄든 다른 곳에서 하다 왔든지 간에 이 물에서 7목 정도, 본인이 원하는 목수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뭐 저거보다 더 내려간다면 펜납을 깎아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거보다 더 노출된다면 펜납을 바꿔주든지 속에 조그만 펜납 조각을 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겁게, 보통 기본적인 칠목 맞춤, 11목지의 경우에 칠목 맞춤으로 조정을 해서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찌맞춤이 지금 칠목에 맞춰서 바늘 단 상태로 표준 찌맞춤인 칠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찌맞춤이 끝나고 나면 정밀한 수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수심은 찌탑 한 마디 정도로 수심을 찾을 건데, 이제 그때는 수심 측정 고무를 다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심 측정 고무는 미리 만들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론 현장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수심 측정 고무는 저희가 이 찌탑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상쇄시키는 그 정도 수심 측정 고무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깎아 놓고 수심 측정 고무 큰 거 달아서 여기 내려갈 때까지 만들고, 그러면 찌맞춤은 여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찌맞춤을 하려면 또 이만큼 칠목이 내려갈 때까지 펜납을 또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수심 측정 고무는 하나를 아예 그 수조에서 또는 다른 낚시터에서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편하니까 그 수심 측정 고무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온 수심 측정 고무를 두 바늘을, 윗바늘을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두 바늘을 동시에 잡은 상태로 수심 측정 고무에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감싸게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빼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꼽는 방식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윗바늘 기준 수심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 수심 측정 고무를 보통은 저도 이렇게 찌탑을 상쇄시키는 지우개를 깎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런 그 야광 실리콘 재질 수심 측정 고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아주 그 찰흙과 같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떨어지고 또 더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야광도 되기 때문에 밤에 찌맞추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써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찌탑을 상쇄시킬 정도로 제가 미리 만들어 갖고 온 수심 측정 고무입니다. 요걸 두 바늘에 달아서 찌탑 한 마디 정도가 나오게 일정한 거리에 딱 던지면서, 풀싱으로 던지면서 한 목에 나오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 찌가 물속으로 함몰이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 수심이 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찌를 더 올려서, 수심은 한 번에 찾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사 아는 곳이라도 조금씩 이동하면서 정밀하게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올려서 던져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이는데 한 반 마디만, 빨간 거 반 마디만 보이네요. 조금만 더 올리면 수심을 찾을 것 같습니다. 찌탑 빨간색이 한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cm 정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2cm만 더 올리면, 보통 그 수심 측정을 기준을 수면 일치로 잡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확인을 할 때 조금 잘못 던지면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를 잡아야만 이제 수심 측정하고 좌우 측정을 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찌탑 한 마디, 검은색 정도를 기준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 한 마디가 나오게 수심을 찾았는데 지금 수문을 연 것 같습니다. 대류가 좀 심해서 한 마디 맞췄다가 계속 내려가서 수면에 일치될 정도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멈춰 있는 게 5초 이상 멈춰 있다가 이제 대류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한 목에 잡았다고, 그 수심을 정확히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수심을 측정을 할 때도 특히나 이렇게 수로 같은 곳, 또 경사진 곳에서는 이제 던지는 방법에 따라서 풀싱을 하느냐, 반싱을 하느냐, 또 밀어주느냐, 이 낚싯대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심 측정을 할 때도
떡밥을 달고 낚시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던져놓고 이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놨다가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낚싯대를 잡고 있어야만 찌높이가 일정하고 그 안착 지점이 일정해서 수심을 정확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 측정할 때, 낚시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심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심을 한 마디 정확히 찾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수심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심을 기억을 하고, 본인이 찾은 수심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수심을 한번 찾아 놓으면, 그리고 기억을 해 놓으면 수위가 변동한다든지 포인트를 이동하지 않는 한, 또 목줄 길이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한 이 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심 측정 고무를 기준으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심을 기억하는 방법은, 자, 이 상태에서 찌를 원줄과 나란히 하십시오. 원줄과 나란히 만든 상태에서 맨 위에 1번 스토퍼를 올려서 그 수심을 측정한 지점, 지금 같은 경우 1목과 2목 사이 검은색에다 맞췄거든요. 그 지점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맨 위에 스토퍼를 올려서 1목에 일치를 시키면 이 그 멈춘 고무, 요거는 수심 기억 고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심을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프, 목줄 기울기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 하는 방법은, 우리가 칠목에 맞췄기 때문에 만약 찌를 올려서 이 위에 수심 기억 고무를 맞춤 목수인 칠목에 일치를 시키면 위에 바늘이 바닥에 살짝 닿는, 아랫바늘은 단차만큼 약간 휘어지고 윗바늘만 살짝 닿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1대1 상태가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목 정도 더 올려서 7목에 맞췄다면 약 9목 정도에 플러스 2목을 해서 9목 정도를 멈춘 고무에, 기억 고무에 일치를 시켜 놓고, 자, 밑에 것도 하나만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해주면 약 플러스 2목 상태가 되는데, 7목에 맞춘 상태에서 2목을 올려서 9목을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던져보면 밥 달고 던지면 9목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 떡밥 무게에 의해서 조금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6목, 5목, 심지어 5목이나 6목, 7목 요 정도 사이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보다 더 잠긴다든지 더 많이 나오면 던지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던지는 방법과 밥의 비중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